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를 다룰까 합니다. 바로 삼조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고구려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등장하는 삼조고는 사실 고구려의 고유 문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소홀히 한 채로 고구려사가 우리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아이러니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인용하고 있는 우시라 교수의 동북 공정 넘어 요하 문명론의 뒷부분에서 블록처럼 삼조고에 대한 챕터가 따로 수록되어 있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삼조고에 대해 연구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우시라 교수는 다음과 같은 걸로 그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1. 삼조고가 남방 문화인 남만의 산물이라는 것. 2. 신화라든가 벽화 등에서 삼조고가 단독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삼조고를 내세우는 구도는 짝 잃은 기러기나 다름없다는 비판. 3. 태양 속의 삼조고는 언제나 달 속의 두꺼비인 섬녀나 옥토끼와 항상 함께 나온다는 것은 모두 잘못입니다. 아래에서 이런 저희 논지를 자료를 제시하면서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저자 우시라 교수는 이 세 가지 속설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밝히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러한 일면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삼조고의 유래는 꽤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앙소문화 체도에서도 상대의 청동기에서도 삼조고로 보여지는 그림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후 서주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의 유물에서도 삼조고 같은 형상들은 여러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삼조고가 전면에 등장하는 시기는 도교와 유교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한때 이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그걸 참고해 보도록 하죠. 진나라는 너무 짧은 기간 존재했던 나라여서 그 시대의 삼조고는 아직까지 찾은 것이 없습니다. 한나라 이후에는 삼조고가 주로 화상석에서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한대 이후 삼조고는 너무 많아 다 소개하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의 책을 준비 중입니다.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하면서 한대에 일어나는 몇 중요한 변화를 짚어보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대 이후에야 비로소 음양론에 입각해서 삼조고와 섬녀 혹은 옥토끼가 짝을 이루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대 이전에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한대의 중원 지역에서는 삼조고의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앙소문화, 상, 주, 춘추 전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삼조고 단독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음양론에 입각해서 달 속의 섬녀나 옥토끼와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신선 사상이 확대되면서 서쪽을 지키는 서왕모의 사자로 삼조고가 변신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구미호와 함께 나옵니다. 신선 사상에서 삼조고를 삼청조라 부르며 꼬리가 9개 달린 구미호와 함께 서왕모의 사자로 나옵니다. 셋째, 대부분의 한대 화상 속에서 삼조고는 서왕모의 사자로 등장하고 태양 속에서 삼족을 확인할 수 없는 일반적인 새, 곧 태양조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삼조고와 태양조가 분리되는 것이죠. 또한 달 속에는 섬녀만 있고 옥토끼는 서왕모 옆에서 불사약을 찍고 있는 것으로 분리됩니다. 넷째부터는 앞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마왕 때 백화, 비단에 그린 그림 등에서는 태양 속의 삼조 까마귀인 삼조고가 이조 까마귀로 변신합니다. 다섯째, 복희, 여와, 신화와 음양론과 연결되어 일중 삼조오와 월중 섬녀, 옥토끼 형태로 각각 태양과 달의 정으로 변신합니다. 한때에 와서야 비로소 이런 음양론에 입각한 태양 속 삼조고와 달 속의 섬녀, 옥토끼라는 짝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대 후 중국에서는 삼조고라는 상징물이 거의 사라져 버렸다는 것인데요. 공교롭게도 삼조고는 고구려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라 이후에 거의 사라진 삼조고는 고구려에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삼조고의 탄생과 변형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삼조고에 나오는 대해서는 이미 다른 책을 통해서 상세히 살핀 바 있습니다.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되는 삼조고는 음양론과 결합되어 양의 상징인 태양 속의 삼조고와 음의 상징인 달 속의 두꺼비 또는 옥토끼가 짝을 이루어 나타나거나 양과 음의 상징으로 복희와 여화가 태양 속의 삼조고와 달 속의 섬녀를 각각 두 손으로 받쳐들고 뱀 모양의 하체를 서로 꼬아 교미하는 형상인 봉일 중 삼조고 월중 섬여 복희 여화상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사신도와 복합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고구려 지역에서 보이는 음양론, 오행론, 복희 여화 신화 등과 결합된 삼조고는 1. 음양 오행론이 완전히 정착되고 유교가 흡수된 음양 오행화된 유교를 국교로 삼은 한대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 후 220년 이후에 이 음양 오행론의 발생지인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인근 발해만 연안이 성묘계 고분에서 공통으로 보입니다. 삼조고는 음양 오행론과 함께 성장한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론이 성했던 산동반도 일대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고 그래서 가까운 고구려로 전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삼조고는 주로 무덤에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상생활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지는 유물이나 유적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이 현재 우리에게 많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삼조고가 일본에서 더욱 활발하게 사용되었고 또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 축구협회에서 삼조고를 상징 문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 처음 서양의 축구를 소개하고 보급에 힘썼던 나카무라 가쿠노스케를 기리기 위해 그의 고향 구마노에서 많이 사용되던 삼조고를 문양으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나카무라 가쿠노스케가 젊은 나이에 요절했기 때문에 더욱 뜻깊을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일본에 존재하는 삼조고는 도레인들이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고구려의 도레인들이었겠죠. 혹은 백제의 계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 글을 참고해 보도록 하죠. 우시라적 동북공정 너머 요한 문명론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일본으로 삼조고가 전래된 것은 한반도 도레인을 통해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일본에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사진 자료만 해도 1000장이 넘습니다. 일본 서기를 비롯한 문헌 기록에는 진무청왕, 텐노이, 웅야, 구마노 지역에서 대화국, 야마토국을 침공하러 갈 때 태양 여신인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이 보낸 삼족의 까마귀인 팔지오, 야타가라스의 안내를 받아 무사히 야마토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팔지오의 지는 주나라 시대 길이의 단위로 팔지오는 큰 까마귀란 뜻입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삼조고라고 부르지 않고 대부분 야타가라스라고 부릅니다. 일본 삼조고는 너무나 자료가 많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음 책을 통해서 논할 것이고 우선 몇 가지 중요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 일본 삼조고의 기원지인 웅야 삼신사. 일본의 삼조고는 천조 대신과 연결되어 거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삼조고 신앙의 기원지는 진무천왕의 동정과 연결되는 웅야 지방의 웅야 삼신사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또 웅야는 구마노겠죠. 삼조고 신앙의 기원지인 기반도 웅야 지방의 웅야 삼신사는 일본인들에게 조상신이 사는 땅이라고 여겨지며 1. 속옥대사 혹은 진궁대사 2. 본궁대사 3. 나지대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 신사의 상징 문양인 신문으로 삼조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웅야의 본고지를 둔 웅야 삼신사는 전국에 3,000개가 넘는 말살을 두고 있는데 이들도 모두 삼조고를 신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삼조고가 주목받게 된 것은 최근 들어서입니다. 고구려에 대한 향수가 우리를 삼조고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죠. 한국에서는 큰 쓰임이 없던 삼조고가 일본에서는 이렇듯 대중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점이 놀랍군요. 고구려를 진정으로 계승한 것은 일본이 아닌가 생각조차 듭니다. 물론 그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말이죠.